92페이지에 601번 문제를 볼게요. 601번.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 두 개가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처음에 있던 그 두 자리 자연수에 1의 자리 숫자를 x, 10의 자리를 먼저 할까요? 10의 자리를 x라고 할게요.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규야, 이럴 때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지. 10x 더하기 y가 처음 두 자리 자연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꾼수가 등장을 한단 말이지. 바꾼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수. 자, 효준아, 그럼 10의 자리가 뭐가 됐고? 일단 10의 자리 숫자가 y가 됐고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됐죠. 그래서 그 두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돼? 10y 플러스 x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네.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 진아야, 이거는 요놈에 대한 설명이야, 요놈에 대한 설명이야? 그죠? 처음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여기에서 1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3만큼 크다.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1의 자리 숫자가 y가 x보다 3만큼 큰 거니까 x 플러스 3이랑 어때? 똑같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부등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좀 거쳐볼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다가 y라고 써놨던 이 녀석 y 자리를 우리가, 태규야, 뭘로 바꾸면 돼? 방금 찾았죠?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있던 이 y도 x 플러스 3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처음 수를 나타냈던 요 식에서 요 y 자리도 역시 x 플러스 3을 집어넣을 수 있고, 바꾼 수를 나타내는 요 y 자리도 x 플러스 3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 수를 나타내는 이 식은 어떻게 달라져? 성규해볼까? 예. y 자리에 얘가 들어갔잖아. 네. 그럼 어떻게 써질까? 11x 11x 더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예. 3. 아니 쏘리 11x 더하기 3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바꾼 수를 나타내는 것도 요 부분이 지금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건 뭐가 될까, 성규야? 11x 더하기 3일까? 이 아니고 30.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1x 더하기 3, 11x 더하기 30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했더니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에다가 9를 더한 수보다 크대요. 다이나, 가보자. 요걸 그대로 식으로 옮겨줘. 요걸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11x 더하기 30은 그렇죠. 얘가 바꾼 수니까 바꾼 수는 2괄호 2괄호 11x 더하기 3 그곳 더하기 9 더하기 9보다 크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배 법칙 해가지고 이제 계산해보면 11x 더하기 30, 여기는 22x 더하기 6 플러스 9니까 15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면은 넘어가면은 11x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15가 되니까, 자, x를 11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 성규 잘 쓰고 있나? 예.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우리가 막 x를 막 분수 같은 거 갖다 쓸 수 없잖아. 그죠? x는 무조건 한 자리의 자연수여야 되죠. 맞니, 진아야? 그럼 한 자리의 자연수, 요 범위에 들어가는 한 자리의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을까? 1밖에 없겠죠. 1밖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범위에 들어가는 한 자리 자연수 요거까지 생각한다면 x 값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x가 1이면 지금 이 처음 수의 10의 자리, 요게 1이란 얘기죠. 요게 1이란 얘기니까, 그러면은 1의 자리, 처음 숫자의 1의 자리, 요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건? x에다가 3 더한 거래매. 그쵸?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4. 그죠?
그래서 태규야, 이 문제의 답은 처음 자연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14. 그렇죠. 14. 요렇게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표현하는 문제들 많이 해봤는데 여기 부등식이라 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y를 y로 잡고 시작해가지고 y를 이걸로 바꿔치기 해서 풀었습니다. 602번은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반에서 시험을 2번 봤어요. 그럼 현승아 1차 시험이 있을 거고 2차 시험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1차 시험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싶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x점이라고 할게요. 네. 태규? 그럼 태규야 1차 시험에 총점은 몇 점일까? 50x 그렇죠. 효준아 1차 시험의 평균이 x였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의 총점은 뭐라고? 50x야. 50x.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1차 시험이 이렇다면 그럼 2차 시험은 어떨까를 생각해 볼 거예요. 2차 시험. 일단 총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은아 1차에서 2차로 가면서 총점이 달라졌죠. 그죠? 중간에 점수가 떨어진 애들도 있고 오른 애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5명의 학생은 8점이 올랐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5명의 학생이 각각 평균 8점이 올랐어. 너도 8점으로 너도 8점으로 이렇게 8점씩 올랐어. 그러면 그 15명이구나. 15명의 학생만 봤을 때는 총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15명 때문에 총점이 더 커졌겠죠. 그죠? 현승아? 네. 15명의 학생이 평균 8점이 올랐다면 총점이 몇 점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었을까? 음. 50분의 11? 응? 아닌데요? 8점씩 15명? 네. 네. 그럼 몇 점만큼의 총점 상승이 있었겠어? 이거 말했잖아. 8점씩 15. 그지? 120점만큼의 총점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점수가 오른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도 있어? 내려가는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선규야, 얘네들 때문에 총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떨어져요. 몇 점이? 3점씩 10명이니까 그치? 몇 점이 떨어져서 총점이? 30점이 떨어졌죠. 요렇게 됐죠. 요렇게. 그러면 이게 2차 시험의 총점이잖아. 맞죠? 계산하면 50x 더하기 9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2차 시험의 총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효준아 2차 시험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2차 시험의 평균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네? 방금 밑에 쓴 50x 플러스 90이 뭐예요? 50x 플러스 90이요? 네, 점수 정확하게. 차 시험 점수 2차 시험에 어떤 점수를 말하는 거야? 평균 점수를 말하는 거야? 총점을 말하는 거야? 총점 그래, 2차 시험의 총점이 이 50x 플러스 90이잖아. 그러면 2차 시험의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나누기 90 맞아요. 우리가 구한 이 총점 50x 더하기 90이라는 이 총점을 다시 전체 인원수인 50으로 나눠줘야지 이게 그럼 2차 시험의 평균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태규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 나와서 서서 하자. 자, 성규 해봐. 그래서 요게 지금 얼마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문제에 다 써있어? 그렇지. 78점 이상이다. 그러면 요렇게 돼가지고 78 요게 식이 되는 거지. 그치? 맞니 성규야? 그래서 2차 시험의 평균 요걸 우리가 표현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 올게요. 요것만 가지고 오면 자, 이 좌변은 50하고 90이니까 공 하나씩 날려도 되죠. 네. 그죠? 그럼 5분의
5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쪽이 78이니까 양변에 5 곱하면 5x 플러스 9가 지나야 뭐가 돼? 390. 자, 9 넘어가니까 5x가 뭐가 돼? 381. 자, 양변 5로 나누겠죠. 그죠? 양변 5로 나누면 x는 얼마 이상이야? 76.2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76.2 이상 5로 나눠보면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온 이 x의 범위가 이게 뭐냐면 1차 시험의 평균 점수의 범위인 거죠. 아까 전에 x가 1차 시험의 평균이었잖아. 그죠? 여기 있던 친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원하는 1차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76.2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쵸? 이 문제의 답이 76.2가 되겠습니다. 그치? 좀 복잡하죠? 자, 603번이에요.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판대요. 근데 판매가의 40%가 원가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판매가의 40%가 원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준아 설명해봐. 40%가 원가다.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란 얘기야? 원가요? 60. 응? 네? 3,000원에 40%가 원가래요. 네. 그러면 3,000원에 40%라는 게 얼마를 말해? 3,000 곱하기 100분의 60. 아니 40%를 구하라 그랬는데 왜 60%를 구하죠? 3,000 곱하기 100분의 40. 그냥 그렇게 계산한 게 원가지. 네. 그치? 자, 그래서 원가는요. 원가는 3,000 곱하기 100분의 40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야 이거? 1,200원이야. 1,200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1,200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재료 사고 뭐 포장하고 하는데 1,200원 들어갔어. 그러면 이 도시락을 하나 팔면 내가 3,000원을 받을 거 아니야? 그 3,000원 받은 돈 중에 원가를 제외한 전액이라는 게 얼마예요? X 마이너스 아니 얼마짜리 도시락이야? 3,000원. 3,000원짜리 도시락인데 원가가 1,200원이에요. 그치? 그럼 원가를 제외한 전액이라는 것은 한 개당, 도시락 한 개당 1,8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락 한 개당 1,800원이라는 돈을 기부하겠다 이거예요. 도시락 한 개당 1,800원씩. 태규 오케이? 많이 태규야? 들을 건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태규야? 원가 1,200원이니까 전체 가격 3,000원에서 1,200원 빼가지고 1,800원씩 기부를 하는데 근데 총 얼마를 기부하고 싶어? 180만 원 기부하고 싶어요. 180만 원.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180만 원을 기부해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 팔 때마다 1,800원씩 기부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180만을 1,8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1,000. 그쵸? 그러면 1,000인가? 1,000개. 그럼 우리는 총 1,000개의 도시락을 팔아야 되겠고 그럼 1,000개의 도시락을 팔려면 하루 평균 몇 개냐? 이게 몇 개야? 200개 이상이 되는 거야. 200개. 그치? 이게 뭐 굳이 뭐 X로 잡아서 부등식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를 굳이 X로 잡아가지고 부등식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죠. 하루에 평균 X개의 도시락을 판다. 하루에 평균 X개의 도시락을 판다. 라고 했을 때 5일 동안 팔았으니까 5X개의 도시락을 팔았을 거고 한 개 팔 때마다 기부금이 1,800원씩 나오니까 요렇게 한 것이 180만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안 세워도 금방 우리가 200개라고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00개. 잠깐만요. 2.7kg. 이게 5kg? 5kg 가면은 돈이 그러게. 아니 일단 무조건 일단 2kg 한번 더 줄여. X 킬로미터를 갔을 때 택시 요금을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00m면 100원이니까 2분의 1을 X.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 내가 택시를 타고 X 킬로미터를 갔을 때 이 X 킬로미터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맨 처음 2kg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처음 2kg는 기본 요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네. 요거는 기본 요금으로 가는 거고 2,400. 내가 간 Xkm 중에 2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나머지 거리, 그 나머지 거리가 몇 킬로야? 내가 총 X만큼 갔는데 앞에 2km 빼고 나머지니까 X 빼기 2km지. 요만큼에 대해서는 얼마씩 돈을 낸 거냐면 200m마다 100원이죠. 200m마다 100원. 그러니까 0.2km당 100원씩입니다. 맞나요? 그쵸? 근데 여러분 0.2km당 100원이라는 얘기는 1km당 얼마란 얘기야? 1km당 500원이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Xkm를 갔을 때 내야 되는 돈을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내가 택시를 타고 Xkm를 갔을 때 이때의 택시비는 어떻게 될까? 이때의 택시비는 일단 기본요금 얼마? 2,400 더하기 1km당 500원인데 요 돈을 내고 요만큼을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니? 그러면은 요 x-2에다가 500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죠. 그렇지 않니? 500 괄호 x-2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게 내가 택시 타고 Xkm를 갔을 때의 택시비죠. 야, 니네는 떠들라고 나왔어? 잠 깼으면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지금 버스 타고 4명이 가는 돈. 버스 타고 4명이 가는 돈이 얼마죠? 4,000원. 4,000원보다 어때야 돼? 적어요. 4,000원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지, 택시비가. 그치? 그래야 택시 타고 가는 게 유리한 거니까. 요것을 계산하면 되고요. 공을 2개씩 날리고 시작하면 되겠죠? 공을 2개씩 날려보면 그러면은 24 넘어가니까 5x-10 하고 24 넘어가면 16이고요. 자, 5x가 26보다 작다니까 5로 나누면 x는 5.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5kg 맞잖아요. 5.2. 답은 5.2예요. 아. 왜냐면 문제에서 이동 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면 이렇게 물어봤죠. 미만이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찾은 이 5.2 자체가 x가 5.2 미만이다잖아. 그쵸? x가 5.2 미만이다니까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x가 5.2km 미만이어야 그래야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5.2가 됩니다. 5.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딱 5.2km가 딱 되는 순간에 그때 요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때 요금이 딱 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5.2보다 짧게 갈 거면 택시 타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5,199m를 갔다고 해봐. 5,199m를 갔어. 그러면 택시비가 4,000원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왜냐면 5,199m라는 거는 아직 5,200m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5,200m가 됐을 때 100원이 띵 올라가면서 4,000원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거보다 짧게 가면 택시 타고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5.2km 자체가 답이 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수영장에 갔는데 우리 단체가 성인이 19명이고 지금 성인이랑 어린이 합쳐서 28명이라 그랬으니까 성인이 19명이고 어린이가 9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다 내려 그러면 원래 성인 19명이면 얼마죠? 성인 요금이? 19만 원이죠. 19만 원. 한 명당 만 원씩이니까 19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한 명당 5천 원씩인데 5천 원씩 9명이니까 4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돈은 얼마야? 23만 5천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인이 20명이 되면 성인 요금의 15%나 깎아준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어린이 9명 중에 한 명을 성인 취급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런데 어린이 한 명을 성인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인이 20명이고
어린이가 8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요금이 좀 바뀌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인 20명의 요금은 원래는 20만 원이지만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성인이 20명이 됐으니까 몇 프로 할인 받아요? 15% 할인 받아요. 그럼 20만 원에서 15% 할인 받으면 얼마야? 3만 원이. 15% 할인 받으면 식으로 쓰면은 1 빼기 100분의 15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1 빼기 100분의 15 이렇게 해가지고 0.85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기억나요? 100분의 85 0.85. 자, 그럼 20만 원에다가 0.85 곱하면 얼마 될까? 17만 원이 됩니다. 성인 요금이 17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8명이니까 한 명당 5천 원씩 하면 이거 얼마예요? 4만 원이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두 가지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 21만 원이 됐잖아. 아까보다 어때요? 아까보다 싸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성인 몇 명일 때부터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맞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성인이 그럼 X명이라고 해볼게요. 성인이 X명이야. 선규! 예. 그만 떠들어. 성인이 X명이야, 성규야. 그럼 어린이는 몇 명이야? 전체가 28명인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지? 28 빼기 X명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성인 요금은 어떻게 돼요? 성인 요금은? 그쵸, 성인 요금은 만 X가 되겠고, 플러스 어린이 요금은 뭐가 돼요? 5천 괄호 2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국은 요렇게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뭐 예를 들어 성인이 17명이었으면 어린이 중에서 3명을 성인 쪽으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맞춰가지고 돈 내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 21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니? 21만 원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지은아, 빨간 게 21만 보다 어떠면? 얘가 더 크면 얘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 애가 21만보다 더 크다 했을 때 그러면 21만 원 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 X 더하기 5천 괄호 28 마이너스 X 하고 크다 21만보다 크다. 요거는요 공 3개만 떼지 말고 그냥 5천으로 나눠버리면 좋죠. 5천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은 2x가 되겠고 요건 5천 다 날라갔으니까 28 빼기 x가 되겠고, 자 이거 5천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2죠. 42. 그렇죠? 그러면 결국 x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14 이렇게 되지 않나? 네. 그지? 그래서 x가 14보다 크다니까 답은 몇 번 골라야 돼? 4번이야 5번이야? 몇 번? 5번이죠. 5번. 그치. 만약에 14명이면 어때? 14명이면은 그냥 내는 거나 이거 지금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나 금액이 똑같은 거죠. 네. 유리하다라고 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1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자, 606번에서는 우선 여기를 좀 갖고 와볼게. 자,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여기서 결국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81 이하가 되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때 점 B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곳에 점 P를 정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점 B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선분 누구야? 선분 BP 이거가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x로 잡고, 자 이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넓이가 81 이하입니다. 이렇게 식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 x라고 잡았다. 그러면 여기는 다이나 얼마지? 16 빼기 X.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세로는 m점이 중점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6, 밑에도 6 이렇게 반으로 잘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효준아, 여기 위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여기요. 네, 48. 4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6x. 6x죠, 6x.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놈의 넓이는 뭘까요? 90. 48 어, 마이너스 어, 2분의 x. 어? 어? 네, 잠깐만요. 48 마이너스 3x. 맞아요. 이렇게 돼야죠, 그쵸?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삼각형 APM 요 녀석의 넓이를 이 식으로 표현해 볼 건데, 자, 현승아, 당연히 우리는 전체 넓이에서 이제 세 개를 빼는 방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전체 넓이요? 저 16 곱하기 12. 16 곱하기 12, 192, 그지? 192에서, 자, 192에서 방금 효준이가 찾은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뭐 해야 돼? 빼요. 다 빼야 돼, 그치? 여기서 그러니까 48도 뺄 거고, 여기서 6x도 뺄 거고, 그 다음에 48 마이너스 3x도 뺄 거예요. 이렇게 다 빼는 거야. 그러면 태규야,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 될까요, 이거? 일단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96인가요? 맞죠? 네, 상수항 다 계산하면 96이니까. 자, 그것이 81보다 어때야 돼요? 81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이하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면은 15보다 x가 큰 거니까, 15보다 3x가 큰 거니까 3으로 나누면 x는 5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지은아, 답은 몇 번이야?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가위바위보 문제 기본 상식. 내가 이기면 상대지. 그치? 너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너의 이긴 횟수가 나의 진 횟수, 나의 이긴 횟수가 너의 진 횟수. 이게 제일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비기는 상황도 있네요. 비기는 상황. 그쵸? 비기는 상황. 자, 근데 비긴 횟수는 알려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지가 있을 거고 준호가 있는데, 둘이 각각 이제 승이 있고 무승부가 있고, 자, 패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총 20번의 가위바위보를 했다라고 했고요. 무승부가 몇 번 나왔어? 무승부가 몇 번 나왔대? 4번 나왔대, 그치? 그래서 무승부가 각각 4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지의 이긴 횟수를 뭐라고 할까? 수지의 이긴 횟수를 x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니까, 그치? 수지가 몇 번 이겼냐 이게 궁금한 거니까 이걸 x로 잡아요. 그 다음에 준호가 이긴 횟수를 y라고 잡으면 우리가 부등식을 세우기가 약간 곤란해지잖아. 그렇지 않니? 그치? 그래서 y 말고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까? 지금 전체 몇 판 했죠? 20판을 했는데 그 중에 4판은 이미 비겼죠? 4판은 이미 비겼어. 그러니까 이긴 거, 수지가 이긴 걸 x번이라고 한다면 준호가 이긴 것은 자동으로 몇 번이 돼요? 16 빼기 x번이 되겠죠? 16 빼기 x번이 될 거고, 자,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수지가 이긴 횟수가 곧 뭐야? 뭐랑 같아? 준호가 진 횟수랑 같은 거죠. 여기도 x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준호가 이긴 횟수가 곧 뭐야? 수지가 진 횟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각각 승무패의 경우에 그 횟수가 정해지고, 그럼 이제 수지의 점수랑 준호의 점수를 계산하면 되겠네. 수지 점수 계산해 볼까? 자, 수지 점수 어떻게 계산해? 이긴 횟수에다가 얼마 곱해? 이기면 2점이잖아. 맞지? 이기면 2점. 그러니까 x번 이겼으면 2x점. 그 다음에 무승부 할 때마다 1점씩이니까
4번 무승부니까 플러스 4고요. 자, 패배하면 빵점이니까 패배한 횟수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요게 그럼 수지 점수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준호 점수. 준호 점수는 16-x에다가 얼마 곱하고? 2점씩이니까 2 곱해주고, 역시 비긴 횟수니까 이렇게 4 해주고, 증거는 날려버리면 되고. 자, 이렇게 각각의 점수가 표현되겠다. 준호 점수만 조금 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6이네요. 자, 그럼 이제 태규가 식 한번 세워보자. 자,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 여기서 식이 나오겠네, 그지? 자, 불러줘. 이게 플러스 4가 어, 이게 크거나 같다. 그 마이너스 2 플러스 36에 플러스 5. 그렇죠. 그러니까 준호 점수에다가 5를 더한 것보다도 수지 점수가 더 크거나 같다. 그치? 요렇게 해야지 이게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x 넘겨주면 이쪽이 4x가 되고 여기는 37이니? 37? 그럼 4로 나누면 x는 9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그죠? 9점 몇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답은 몇 번? 10번이 10번. 3번이 되겠네. 3번. 나 53이 맞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아 내가 처음에 1로 줬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정사각형의 개수하고 그 정사각형을 만드는 데 들어간 성량개비의 개수가 중요하잖아. 그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정사각형의 개수를 x개라고 했을 때 그때 성량개비의 개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틀린 사람들은 이거를 3x 플러스 4로 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3x 플러스 4가 맞느냐 틀리냐는 첫 번째 그림만 봐도 보이죠? 첫 번째 그림에 성량개비는 몇 개 들어있어? 4개 있죠? 근데 정사각형은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이 관계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지. x에 1 집어넣으면 이건 7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량개비가 정사각형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성량개비가 3개씩 들어가니까 3x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3x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첫 번째 그림이 정사각형이 하나일 때 성량개비가 4개가 들어간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지려면 여기에 상수항 1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도형으로 이해할 때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 맨 앞에 있는 요 성량개비 있잖아. 요 성량개비는 애초부터 그냥 있었다. 애초부터 이렇게 성량개비 하나 있었어. 거기다가 이제 성량개비를 이렇게 3개를 붙이면 정사각형 하나, 또 3개를 붙이면 또 정사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하나 만들 때마다 성량개비가 3개씩 추가되는 건 맞는데 맨 처음에 있었던 성량개비는 몇 개였다? 1개였다. 1개였다. 그래서 3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그래야 그것이 정사각형의 개수에 대한 성량개비의 개수를 나타내는 맞는 식이고요. 이것이 지금 160개 이하여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성량개비가 160개니까. 이렇게 풀어보면은 3x가 159 이하니까요. x는 뭐야? 53이지.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정사각형을? 53개까지는 딱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53개까지. 답은 53. 식을 써놔야 돼, 식을. 알겠죠? 식을 잘 써놓으세요. 문제가 겁나 긴데 일단 이게 뭘 찾아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 처음부터 바로 답을 찾기 좀 어렵고 처음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 지금 여기 그 500명이 줄 서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다고 한다. 여기까지를 읽고 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뭘 찾아야지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일단 먼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1분당 그치 1분당 창구 하나에서 왜 그 표 파는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창구 하나에서 표를 1분에 몇 명씩 살 수 있느냐
그지? 1분에 몇 명씩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찾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 15분 이내에 이거를 다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당 창구 하나에서 X개의 표를 판매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개의 표를 판매한다.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죠.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1분마다 3명씩 추가돼. 아니, 8명씩 추가돼요. 1분마다 8명씩 추가돼. 그런데 50분 동안 아무튼 계속 사람은 뒤에 추가되는 거 아니야. 50분 동안. 일정하게. 그지? 앞에 사람들은 이제 표를 사가지고 빠지겠지만 뒤에 계속 1분에 8명씩 뒤에 붙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50분 동안이면은 뒤에 새로 붙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분당 8명씩 계속 붙어. 근데 50분이 흘렀어, 시간이. 400. 그렇지. 그러면은 8 곱하기 50 해가지고 총 400명의 사람들이 표를 샀다 이거예요. 네? 총? 아니 900명, 쏘리. 900명의 사람들이 표를 샀다 이거예요. 원래 줄 서 있던 500명에다가 추가로 새로 붙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900명의 사람들이 표를 샀는데 그 900명이 표를 다 사는데 몇 분이 걸렸어? 50분이 걸린 거고 창구 몇 개에서? 창구 3개에서. 그러면은 창구 3개에서 한 창구마다 X개씩 표를 팔았으니까 1분에 3X장씩 표를 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몇 분을 팔았어? 50분을 팔았어요. 50분을 팔았더니 드디어 900장의 표를 다 팔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몇이야? 900은 150X니까 X는 몇이야? 6이죠. 6. 그쵸? 그러니까 1분에 창고 하나에서 6장씩 표를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 보면 이번에 목표는 몇 분이야? 15분 이내예요. 15분. 15분 만에 끊어내고 싶어. 자, 그러면 일단 줄 서 있는 사람이 500명인 건 똑같아요. 500명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15분만 더 걸린 거잖아. 아까 1분에 8명씩 붙는다 그랬죠. 1분에 8명씩 추가로 붙는데 15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추가로 붙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번에는? 8명씩 붙는데 15분. 요만큼이 요렇게 붙는 거죠. 맞니? 이해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사람들이 표를 다 사야 되는데 몇 분 이내에 표를 다 샀으면 좋겠어? 15분 이내에 표를 다 샀으면 좋겠어. 그치? 자, 그럼 봐봐. 15분, 시간이 15분이고요. 창구 하나에서 X장의 표를 파는데 아까 X 구했잖아. X가 몇이었어? 창구 하나에서 6장씩 표를 팔아요. 그럼 결국은 15분 동안 6장씩 표를 팔았으니까 이게 지금 창구 하나에서 15분 동안 판 표의 수죠. 그럼 이제 내가 진짜 궁금한 거. 그러면 도대체 창구를 몇 개를 열어야 돼? 이게 궁금하잖아. 창구를 몇 개를 열어야 돼? 그 열어야 되는 창구의 개수가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죠. 적어도 몇 개의 창구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럼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여기다가 x는 아까 썼으니까 다른 문자 하나 갖고 오자. y를 쓸게요. y. 이 y가 뜻하는 게 뭐예요? 열려있는 창구의 개수죠. 열려있는 창구의 개수. 그럼 이게 15분 이내에 이걸 다 끝내려면은 이 사람 수보다 이 팔리는 표의 개수가 얘가 더 돼야 돼. 얘가 더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표를 다 그 줄선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요쪽이 지금 620인가? 620. 여기는 90y인가요? 그럼 y가 어때? 9분의 62니까 얼마예요? 9분의 62면 대충 6점 몇인가? 6점 몇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y는 몇이야? 최소? 7이지 7. 그치?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이 그러면 7일까? 아니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어때요? 그치. 더라는 글씨가 중요해. 문제 잘 읽어보면은 여기 요거. 그러니까 이미 지금 창구가 몇 개 열려 있었어? 이미 3개의 창구는 열려 있었는데 우리는 창구를 7개는 열어야지 이게 15분 안에 해결이 돼. 그러니까 몇 개를 더 열어라? 4개를 더 열어라.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쵸? 네, 이렇게 푸는 문제다. 610번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회사원이 8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분속 60으로 걷다가 와씨 지각이다 그래가지고 분속 200으로 뛰었는데 늦지 않고 회사에 도착을 했대요. 뭐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나? 그치?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속도의 단위, 속력의 단위는 뭘 쓸까? 분속이니까 미터 퍼 분의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집에서부터 회사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2.6km인데 그걸 뭐라고 쓰는 게 더 좋겠어? 그치, 미터 단위로 쓰는 게 좋겠죠. 2600m고 회사원이 처음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와씨 늦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뛰었단 말이야. 이렇게 뛰었어. 근데 걸어갈 때는 속력이 얼마였냐면 분속 60m. 그러다 이제 늦어가지고 뛰어갈 때는 분속 200m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걸은 거잖아. 요 거리를 x로 하란 얘기죠. 요거를 걸은 거리. 그럼 효준아 여기는 자동으로 뭐야? 2600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얘가 지각을 안 해야 되니까 몇 분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20분 안에 도착해야지. 20분 안에. 그래서 걸어간 시간을 써보자. 걸어간 시간. 시간은 뭐더라? 속력분의 거리 플러스 뛰어간 시간은 뭘까요? 200분의 2600 마이너스 x.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뛰어간 시간인 거죠. 그 걸어간 시간이랑 뛰어간 시간을 합쳤을 때 얘가 얼마 이하여야 돼요? 몇 분 이하? 20분 이하. 이렇게 되겠네. 20분 이하. 자, 양변을 얼마 곱할까? 600 곱하자. 600. 양변을 곱하기 600 합시다. 곱하기 600 하면은 여기 10x 되고요. 여기는 3이 곱해지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하면은 7800 플러스 마이너스 3x. 이쪽은 얼마야? 12000. 그러면 7x가 4200인가요? 7x가 420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이하야? x는 600 이하가 되겠네요. 600 이하. 그래서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 600m. 600m.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 그지?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611번. 지혜가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A, B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니까 이 거리를 xkm라고 잡아볼게요. xkm.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이 다이나 뭘까? 20. 갈 때 걸린 시간. 20분 x? 그치, 속력분의 거리를 해야지. 시간이니까 당연히.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20분의 x예요. 그러면 올 때 걸린 시간은 뭘까? 올 때 걸린 시간은 15분의 x. 자, 이건데 갈 때와 올 때 소요된 시간의 차이. 갈 때와 올 때 소요된 시간의 차이. 여러분, 이게 갈 시가 클까요? 올 시가 클까요? 가는 시간. 갈 시가 더 클까요? 네. 울시. 시소 언제 더 오래 걸렸어? 갈 때는 빨리 갔고 올 땐 천천히 왔잖아. 언제 더 오래 걸렸어? 올 때 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뺄 때 어떻게 빼야 되냐면 올 시에서 갈 시를 빼는 겁니다. 요렇게 빼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야. 그렇게 뺐을 때 그 차이가 20분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작아.
20보다 작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맞아? 뭐가 문제야? 5분의 1 아니 2분 아니 3분의 1 뭐가 문제야? 저 시간의 단위가 문제죠? 시간의 단위. 지금 여기 써 있는 15분의 x, 20분의 x 이거는 전부 시간의 단위가 뭐예요? 아워예요, 아워. 그치? 아워 단위예요. 그런데 20분 얘는 미닛이잖아, 그치? 그 통일을 시켜야지. 그래서 20분이니까 이거를 역시 아워 단위로 바꾸면 뭐가 돼? 3분의 1 시간이죠.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겠고, 이것도 얼마 곱할까? 60 곱하자. 그러면 4x 빼기 3x, 그리고 여기는 60 곱했으니까 20인가요? 그럼 x가 그냥 20보다 작다 이거고, 그렇다고 또 답이 19야 이러면 안 돼. 거리라는 것은 꼭 1단위로 끊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이게 막 19.7일 수도 있고 19.8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0보다 작다라고 했고, 문제에서도 그래서 얼마 미만이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얼마를 답으로 써요? 20을 그대로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치? 괜히 막 여기서 20은 아닌데 19인데 이러고 있지 말고, 그치? 20이 답이다. 아, 소금쟁이 어떻게 할까 지나야? 일단은 증발시킨 물을 증발시킨 물의 양, 이거를 xg이라고 잡겠네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도 좀 구해놓을까? 여기 안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을까? 64. 그죠? 100분의 16 곱하기 400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소금이 64g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증발시킨 물이 xg인데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넣으니까 64g에 x를 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결국은 변화 없지. 증발시킨 만큼 다시 소금을 넣었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다시 400이 됐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안에 소금이 64밖에 없었는데 물을 x만큼 증발시키고 그 x만큼 그대로 소금으로 다시 채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64 더하기 x 이렇게 바뀌었겠지. 당연히 이해돼요? 물을 뭐 10g 증발시키고 그만큼 그럼 소금을 10g 이렇게 채운 거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x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농도를 나타내는 식인데 농도가 40 이상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100하고 400 약분시키면 4만 남네요. 그죠? 양변에 4 곱하면은 64 더하기 x, 그리고 여기는 160인가? 그럼 x는 얼마 이상? 96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 너무 쉽다, 그지? 네.